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2월 둘째 주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주의 내상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에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장중 변동이 유난히도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나마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고민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시장은 지금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혹은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있는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저가 매수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못 오른 방어주를 사야 되는가, 이 선택지들을 놓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 전략에 과연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추려 모아와봤습니다. 답변 궁금하시다면 저희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박앵커의 퇴근 전, 지금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의 국채금리와 중국 증시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흐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6 터치했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기술주 출렁였고요. 소비주는 올라가는 흐름이 뉴욕장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그 업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일단 출발은 충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크게 밀려났던 건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이상, 3% 가까이 빠지며 출발을 보였기 때문이죠. 역시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의 민감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일단 낙폭을 많이 줄여서 약보합권까지 회복을 했고 우리 시장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금은 0.45% 약보합 수준입니다. 오늘 2,900선까지 떨어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2,982포인트 기록하면서 약보합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은 커지고 있고 중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지수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수급 상황 들여다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은 달랐죠. 외국인은 5거래 연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거래 대금이 줄고 신규 자금 유입이 감소하면서 악재에 더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 향방에는 좀 중요한 요즘입니다. 5일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은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측에서는 48거래일간 매도로 대응하는 것 역시나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개인들은 3천억 정도 사줍니다. 나날이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줄어들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사고 파는 섹터가 뭘까 열어봤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IT 강하게 팔고 있고요. 화학도 오늘 매도로 대응 중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사고 있는 건 보험과 금융, 은행 쪽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금리 상승 수혜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주부터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걸 계속 확인할 수가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밤사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반도체 종목들 많이 밀렸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밀리며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오며 지수가 회복을 하고 이들 종목도 조금씩 나아지네요. SK 하이닉스 강보합 수준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는데 제발 그 슈퍼라는 단어에 조금 부응하는 주가 움직임 나왔으면 좋겠네요. LG화학도 낙폭 줄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테슬라 등의 전기차 관련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주들도 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요. 일단 오늘 이들 3대 배터리주들도 부진했다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봐야겠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도 성장주 매력 감소로 인해 오늘 또 함께 3% 내외 하락했는데 오후장 낙폭은 조금 줄여가네요. 자, 시장의 분위기 특징주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대백화점, 유통주 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시장의 확연히 달라지네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현대백화점이 빨간불을 켜고 있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되려 떨어지고 있었던 IT 쪽의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조금 오후장에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네요. 현대백화점은 일단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전환한 상태죠.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 결국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후 기점 좀 달라질 것인가 앞으로의 흐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지수로 가볼까요? 0.73% 하락, 그나마 마음 한켠이 놓이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 또한 뼈아프지만요. 오늘 장 초반에 877포인트까지 떨어지며 880선을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지금은 898포인트, 2포인트 더 올라가면 900선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900선을 놓치기도 했는데 오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장 끝까지 봐야겠죠. 오늘 오전에 1200개 종목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까지 봤고요. 이제 환율 들여다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출발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고 각종 불안감이 대두되면서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달러 가치가 강세,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1140원 뛰어넘는 흐름 보여집니다. 지금도 0.64% 상승으로 7원 이상 올라서는 모습, 1141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면서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가보죠.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전략들을 모아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결국 공포지수처럼 여겨지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 이러면 지수가 같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확연한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1%대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모두가 걱정하는 금리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낸 의견이 전략이 나름 인상 깊었습니다. 금리가 두렵다? 그렇다면 증시가 오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건가? 하지만 답변은 노우겠죠. 결국 경기 악화 국면 진입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결코 우리한테 좋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금투에서는 차라리 미국의 국채금리 더 올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두려운 이유는 경기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인데 차라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서 미국의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넘어버린다면 지금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결국 시장의 심리는 나아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요. 국채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수준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적응을 분명 하느라고 조정은 받았지만 이후에 또 시장은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나름의 진통을 겪고 그간 급등에 대한 밸류 부담을 느끼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속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다시 나아지는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유난히도 과거 대비 이 금리 상승기가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신한금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끼고 있고 밸류 부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왔었던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잡혀가는 시점에서 경기 전환 국면을 맞이한 이 시점 많은 포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통을 크게 느끼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한금투에서는 이 모든 부담 요소들은 결국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의 변화 요소이다. 그래서 본질인 펀더멘탈 기업 이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시장은 갈 수 있다라고 좀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장이 그래 버티면 언젠가 간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면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게 되죠. KB금융에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2분기까지는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KB금융은 지속적으로 3월 달은 이러한 종목을 사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철강이나 은행, 보험 등의 종목이었습니다. 리플레이션 관련주요. 그리고 그들은 성장주를 슬슬 차익 실현해 나가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럼 이들은 성장주가 끝났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성장주는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 갈 것이다. 다만 여름경에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넘겨보시죠. 여름으로 넘어가는 2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성장주를 다시 매수를 하자. 지금은 부담스럽다. 금리나 디지털세나 독점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 왜 여름이지라는 걸 또 물음표를 찍게 되잖아요. 그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나서는 횡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한 2%대 회복하고 나면 횡보를 할 거고 우리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의 포트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로 사다가 성장주를 그 시점에 다시 매수해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버티는 시기다. 버티는 시기에 뭘 사야 될까?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실적이 나아지는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종목들을 추려보면 이렇게입니다. 실적이 나아지는 쪽에 20개의 종목, SK하이닉스, LG이노텍, 롯데쇼핑, 신세계 등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또한 그들은 20개를 꼽았더라고요. 넘겨보시죠. 역시나 외국인이 사는 쪽에서는 포스코나 OCI, H&M, 경기 관련한 종목들 혹은 금융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건 앞선 실적 기대주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종목들 교집합을 모아본 건데요.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타이밍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 또 박앵커의 내피셜을 통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한테 지금 앞서 보여드린 종목에서 매수 가능한 거 있을까요? 지금 타이밍에. 그랬더니 지금은 대우건설, 한국금융지주, 대한유한은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정 시 매수 가능한 종목은 H&M, 현대백화점, FNF를 꼽았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전략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취합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짤막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 증권가에서는 어느 정도 더 일어날 일이고 생각보다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 가운데서 포트 변화를 주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실적,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하는 종목들로 잘 추려가며 대응을 해보자. 성장주 결코 끝나진 않았으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가들의 의견에 여러분은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위안은 받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고민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